자, 지금부터 쌤이랑 우리 6주차 셰먼 그 다음에 타인의 얼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셰먼의 가정이론은 되게 본문 자체는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막상 문제는 좀 간단하고 되게 좀 봐야 되는 게 뻔했었거든. 그래서 어차피 내신 문제에서는 크게 변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래 비문학 그냥 읽듯이 봐줄 것만 좀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같이 시작해볼게. 자, 철학 지문.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자, 일단은 우리 왜 일문단에 이런 거 나오면 뭐 한번 찾아봐봐. 우리 근대 다음이 현대 아니면 뭐 동양 아니면 서양 요런 건데 딱히 여기서 뭐 근대 다음 시대라든지 서양 아니면 동양 뭐 이런 게 없었어. 그래서 그냥 쑥 읽어 나가주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되면서 우리 마법의 단어 네모 한번 쳐볼까? 뭐야? 이전과는 달리래. 그럼 이전 시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야? 지금부터 새롭게 할 말이 좀 있다라는 거지. 바로 뭐다? 인과를 물리적 작용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과학적인 거다, 그지? 우리 과학의 특징이 뭐야? 객관적인 거. 뭐 이 사람들 감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맞지? 그러니까 뭐야? 모든 현상들을 다 뭘로만 적용하는 거야? 물리적인 작용 관계로만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고 있어? 휴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멘탈이 한번 털렸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일단 계속 읽어볼게.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봐봐, 우리 같이 한번 필기하면서 같이 가볼까? 일단 첫 번째로 누가 나왔어?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고 있다? 휴미 비판하고 있어. 어떻게 비판하고 있어? 뭐는 파악할 수 있어? 원인과 결과는 있대. 뭐는 있어? 인과는 있지만 인과 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 일단 여기서 멘탈 한번 털렸다, 그치?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지문에서는 무슨 개념이랑 무슨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 인과와 인과 관계는 다른 말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휴미 어떻게 지적하고 있어? 그래,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어. 이거 뭔데? 원인. 강물이 얼었다? 결과. 근데 우리가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게 되는 추위, 강물. 원인과 결과는 확실하지만 진짜 이 어떻게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게 되었는지 이 중간 과정은 어때?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 뭐야? 직접 관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근대 이후 서양 철학자들은 뭐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맞아, 이 인과라는 게 물리적 관계, 물리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 휴미 어떻게 하고 있다? 인과관계 따위는 없다라고 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인과를 다시 한 번 더 뭐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려는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셰먼이다. 오케이. 그럼 셰먼은 얘들아 어느 쪽이야? 그렇지,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지. 셰먼은 누구를 이어받은 사람? 과학적 세계관을 이어받아서 그래도 뭐를 입증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인과 관계 설명할 수 있다를 입증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대충 단어 같은 거 좀 보여? 어떻게 단어가 좀 연결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관찰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는데 우리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휴메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 쌤이 표 정리해놓은 거 같이 봐보면 이 사람들은 과학적 세계관에 맞춰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휴미 어떻게 얘기했어? 그 관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과학적 세계관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이거를 다시 어떻게 했어? 셰먼이 과학적 세계 안에서 인과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인과는 더 정확하게 뭐겠어?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이론에 대해서 같이 본다? 도대체 셰먼의 과정 이론 볼 건데 난 여기서 너희가 목표를 좀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 이 과정 뭐 파악하려는 거야? 우리 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다? 인과관계 설명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 문단에 뭐 나왔어? 예시. 우리 예시 나오면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앞에 나왔던 개념을 매칭시키면서 읽기로 했었으니까 쌤이랑 같이 읽어볼게.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여기서 원인이 뭐야? 원인, 결과. 뭐야? 야구공 던짐. 결과, 공, 그림자, 따라, 움직임. 오케이. 우리가 지금 뭐는 파악돼? 원인과 결과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증명했다라는 거지.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인지 그림자가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래. 벌써 뭐는 해줬어? 오케이. 공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림자가 움직인다. 맞다라고 했어. 오케이. 공이 움직여서 뭐가 움직인 거다? 그림자가 움직인 거다. 또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나오게 된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빨간색표 한번 들어볼까? 그럼 여기서 되게 어려웠던 개념 3가지가 있었어. 그럼 내가 과연 이 3가지 개념을 구분하면서 읽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개념 몇 개가 나왔어? 3개가 나왔어. 자, 그럼 간디.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래.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누구도 멈춰있는 공도 시간이 흘러가면 궤적을 그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야? 여기서 시공간의 궤적을, 시공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한 과정이라고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형 앞에 좀 들어볼까? 나도 문제 풀다 보니까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 미리 풀어봤어? 공이 멈춰있는 것도 과정이야. 자, 이거 진짜 자주 나오더라.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뭐야? 시공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과정이라 그랬으니까 멈춰있는 상태도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과정이라고 좀 읽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 뭐 있었어? 공이 움직인다도 과정, 그림자가 움직인다도, 그림자가 생긴다도 과정이겠지. 그러면 같이 봐볼게. 근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래. 뭐 어떤 과정은 어때? 시공간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 이 과정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교차 2가지가 만나는데 이 교차에서 표지. 난 여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 여기가 왜 어려웠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지 개념이 아니었었거든. 표지가 뭐야? 교차되면서 물리적 속성이 도입돼서 바뀌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표지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2번째 개념 가볼게. 표지. 자, 표지가 되려고 하면 일단 뭐가 일어나야 돼? 이 과정 2개가 교차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쌤이랑 교차 한번 시켜볼게. 여기가 과정 1, 여기가 과정 2라고 쳐볼게.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됐어? 교차가 됐다, 그지? 우리 아까 과정 1이 뭐 했었어? 야구공 움직임. 2가 뭐 했었어? 그림자 생김.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야구공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림자가 생겼다,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야구공에는 어떻게 됐어? 야구공에 그림자가 생겼어.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물리적 속성이 도입됐다. 그 이후에 모든 지점에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난 여기서 조금 헷갈렸었거든. 모든 지점에 그 표지를 전달한다가 무슨 말이야? 표지가 뭐였었어? 그럼 여기서 표지는 요 표지가 야구공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이 표지가 다시 모든 지점에 전달된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 야구공이 움직이면서 이 표지 이후부터는 야구공이 움직이면서 바로 그림자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을 파악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인과적 과정인 거지. 이제는 어떻게 돼? 야구공이 날아갈 때 바로 뭐가 생기는 거다? 그림자가 생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인과적 과정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같이 봐볼게. 쌤이랑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자. 그럼 표지가 도입된다가 무슨 말이었어? 과정 1, 과정 2가 교차돼서 지금부터 야구공에 그림자가 도입되었다, 그지? 근데 인과적 과정은 뭐야? 이제부터 공이 날아갈 때 계속 뭐가 생긴 거야?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 쭉 계속 뭐가 있는 거야? 그림자가 도입된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바로 우리가 인가적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읽어준다라는 거지. 예쁘게 쓸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뒤에 설명이랑 좀 합친 거라서 너희가 이 파트에서 뭐 읽었어야 돼? 과정, 표지, 인가적 과정.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야 돼? 개념 구분하면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 다시 봐봐. 우리가 그림자가 움직인다라는 결과, 공이 움직였더니 그림자가 움직였다. 어때? 이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셰먼의 과정이론이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예시가 좀 부족하니까 한 번 더 뭐가 나오고 있어? 한 번 더 예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시 보고 나면 진짜 쉽다. 쌤이랑 같이 가볼게. 첫 번째,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번이라고 한대. 오케이. 바나나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과정 1번이라고 한다. 자, 근데 A와 B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무는 과정 A가 뭐 했다? 교차했대. 오케이. 그럼 이 중간 지점에서 슝 뭐가 교차한 거야? 과정 2. 과정 2가 뭐 했었어? 한 입 베어냄. 과정 2 도입되었대. 얘들아, 지금 교차했어? 교차 안 했어? 교차했어.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가 B까지 전달될 수가 있었대. 즉 바나나는 베어진 만큼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얘들아, 교차 이후에 지금 뭐가 변했어? 물리적 속성이 변화했다. 그지? 뭐가 생겼다? 표지. 어때? 물리적 속성 변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이후부터 계속 바나나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한 입 베어진 상태로 B까지 줄곧 이동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인가적 과정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봐봐.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원인,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원인이 뭐래? 원인. 아이고. 바나나 이동 했으니까 결과 B에 위치했지. 근데 우리 뭐야?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었어. 과정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봤던 거. 어떤 거? 교차했고 표지 생겼고 요런 것들. 근데 끝까지 영향 끼쳤지? 인가적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이 봐볼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 스크린 A 다시 지점에서 B 다시 지점 움직이는 과정 3이래. 자, 이번엔 어때? 바나나의 그림자. 어때? 슈 A 다시에서 B 다시 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생겼대. 스티로폼 부착. 스티로폼 과정 4. 요거는 뭐 했었어? 과정 3. 그림자 지점에서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일단 만나긴 만났잖아. 뭐가 생겼어? 교차 표지가 생겼대. 그럼 지금부터 그림자는 어떻게 돼버렸어?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되었지만 그 지점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원래는 진짜 인가적 과정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게 영향이 계속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대? 그림자에서 스티로폼 지나자마자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거지. 그럼 어때? 지금 여기서 교차는 되었지만 뭐는 일어나지 않았다? 인과적 과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자,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이랑 차이점이 뭐야? 얘들아,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차이점. 딴 거는 다 똑같은데 어디가 차이점이야? 교차가 된 이후에 표지가 계속 전달이 되었냐? 표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냐?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인가적 과정이 있었고 인가적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좀 구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표로 쌤이랑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일단 여기서 과정 몇 가지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이 과정들 다 뭐야? 아까 과정이 뭐라 그랬어? 시공간적 궤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과정이라 그랬었다. 그지? 그래서 시공간적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 표지 한번 들어가 보자. 1번이랑 2번이는 어땠어? 맞아. 바나나가 교차하기 이후부터 물리적 속성이 달라진 거지.
베어낸 만큼 달라진 거. 자, 근데 여기서 봐봐. 베어진 게 계속 B까지 전달이 됐어, 안 됐어? 됐으니까 인지적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 3번이랑 4번 봐봐. 표지 자체는 생겼는데 그 표지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져버렸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그래서 결론이 아마 여기가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온다? 별표.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지적 가정이 아니다. 근데 되게 뜬금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 누구랑 만나진 않았어? 과정 3과 과정 2가 교차하지는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봐주면 되고. 자, 근데 나는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디? 얘들아, 표지가 도입되고 전달되는 건 달라. 무슨 문제 때문에 나왔냐면 여기 봐봐. 결국 바나나, 그림자, 스티로폼 여기서는 뭐는 됐어? 표지가 도입된 거는 맞아. 왜? 교차가 됐으니까. 근데 뭐가 안 된 거야? 표지가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지. 전달이 되진 않았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게 자주 나오니까 표지의 도입, 표지의 전달은 의미가 좀 달랐었다라는 거. 요거 좀 잘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 좋았는데 세모는 단점이 하나 있었어. 요 정도는 가볍게 봐주면 됩니다. 어때? 물리적 세계 바깥 거는 해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대. 왜? 이 사람은 오로지 과학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이거 봐봐. 내가 규범을 어겼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룰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왜? 이 정도는 쉬운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뭐 어떤 게 나왔냐면 문제에서 인과관계의 표지 전달을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표지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문제 한번 좀 같이 봐볼게. 보기 문제 별로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 가 봐보자. 가. 자, 가랑 흉을 비교해주면 되는데, 그럼 과에서는 얘들아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어?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걸 올바른 경로래. 근데 흉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거 지적했었다,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과정 이론은 얘들아 왜 나오게 됐어? 누구 거 긍정? 요 사람 거 긍정, 흉 부정하면서 다시 인과관계를 한번 규명해 보려고 한 시도가 바로 과정 이론이었다. 요거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됩니다. 자, 우리 다에서는 물론 좀 이따가 제2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난세가 세상의 변고는 난세 때 출현했대. 변고가 뭐냐면 안 좋은 일. 난세가 뭐야? 안 좋은 세상에 출현했대. 그러면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은 정치적으로 안 좋은 사건에서 발생한다라는 거라. 그럼 뭐야?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 자, 그러면 우리 다에서는 어떻게? 정치를 잘하면 바로 뭐야? 하늘도 날씨를 좋게 해주고, 정치를 못하면은 하늘이 날씨 가지고 경고한대. 근데 세모는 이거를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세모는 파악하기가 힘들어. 왜? 이거 물리적 바깥 거잖아.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과학적으로는 알 수가 좀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가 정답이었다? 덕과 세상의 변화, 인과관계는 세모는 설명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쉬운 예시로 같이 가볼까? 얘들아, 이거 봐봐.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의 지방간이 무조건 실정을 한 것은 아니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지방이 반드시 청렴한 건 아니었대. 그러면 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실정이 뭐냐면 올바르지 않은 정치가 무조건 날씨랑 이어지는 건 아니었었다. 자, 근데 세모는 어떻게 돼? 우리 세모는 인과과정을 파악하고 싶으면 무조건 표지가 도입되고 전달됐어야 됐다, 그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그 과정으로 전달될 수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세모는 역시도 이거 원인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 굉장히 좀 쉽게 나와서 이 정도까지는 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면 이 페이지는 몇 페이지만 잘 봐주면 돼? 3페이지만 좀 잘 읽어주면 됩니다. 자, 뒤에 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빨리 한번 좀 같이 봐볼게. 자, 제1론. 자, 제1론도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인과관계, 뭐랑 자연현상과 인간 사이의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뭐다? 제2론이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틀 한번 잡아볼까?
일단 여기 한번 써보자. 제2론이 뭐야?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이론을 가지고 제2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내신이니까 쌤이 조금 힌트를 주면 제2가 뭐냐면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제2라고 해. 예를 들면 뭐 홍수, 가뭄 뭐 이런 것들이 제2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이 지문은 제2에 대한 세 가지 흐름만 좀 읽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한대 동중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했대? 한대의 동중서. 한대가 무슨 말이야? 한나라의 동중서는 바로 제2가 왜 일어난다라고 말했어? 하늘에 덕을 이룬 군주에게 제2를 내려서 견책, 혼낸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울론을 결합해서 제2론을 체계화할 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2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 제2론은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을 결합해서 만든 이론인데, 천견설이 뭐야? 우리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가뭄이면 임금이 막 무릎 꿇고 빌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가뭄이 왜 생겼어? 임금이 정치를 못하면 하늘이 혼낸다라는 거라. 그래서 천견설은 좀 하늘이 군주를 날씨를 통해서 혼낸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천인감응설이 뭐냐면 누구랑 인간과 하늘은 서로 소통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임금이 잘못하면 하늘에 있는 존재가 혼꾸녕을 좀 낸다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까지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이 질문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어때?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어떻게 해버려? 제2를 통해서 경고를 내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군주 실정에 대한 경고가 제2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잠깐만.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 바로 한대의 한 동중서는 어떻게 파악했어? 제2가 왜 생겼어?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나는 너희가 이걸 읽을 때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어? 인과관계잖아, 얘들아. 그러면 뭐가 원인이야? 뭐가 결과야? 이거를 좀 파악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뭐가 원인이야? 군주가 뭐 저질렀어? 실정을 저지르면 누가 개빡친다? 하늘이 제2를 통해서 경고한다. 이렇게 설명했던 게 바로 뭐가 된다? 한대의 동중서의 이론이다. 이렇게 좀 읽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문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면적 성격의 제2론은 신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대. 왜? 임금한테 정치 똑바로 안 하면 자꾸 가문 든다. 우리가 도와줄게. 신하가 좀 할 말이 있었던 거지. 자, 근데 두 번째 같이 갑니다. 이제 무슨 이후야? 동중서 이후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2를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 너무 억지래. 자, 그러면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언제 거야? 그래,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개별적 대응 방식이 된다라는 거지. 자, 뭐가 원인? 인간사. 뭐가 결과? 자연 현상을 너무 1대1로 대응시키는 거. 임금이 잘못했으니까 가뭄 생겼다. 임금이 잘못했으니까 홍수 생겼다. 이거 너무 억지라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이용했대? 이 방식은 오히려 뭘로 이어졌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서 제2를 인간사의 징조. 얘들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대응시켰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같이 가볼게.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같이 봐보면, 자, 두 번째는 얘들아 언제야? 한대 동중서 이후는 결국에는 제2론을 가지고 온 건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대? 예언화 경향으로 활용했대. 자, 예언화 경향을 어떻게 했대? 뭐를 뒤집었어? 이게 오늘 제일 중요. 자, 그러면 여기는 원인을 뭘로 본 거야? 원인을 제2로 본 거야. 결과를 어떻게 본 거야? 인간사로 본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한 거야? 만약에 홍수가 생겼어. 홍수가 생겼으니까 아마 군주가 나쁜 일을 저지를 거야. 이렇게 약간 점치듯이 파악을 했다라는 거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이런 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신하야.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홍수가 생겼으니까 임금이 잘못을 저지를 거야. 이런 식으로 누가 개빡쳐? 군주가 개빡친다, 그지? 그래서 뭐야?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로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너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했었어. 뭐야? 인간사와 제2의 인간관계를 역전시켰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보이지? 원인 결과를 뒤집었다라는 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예언적 해석은 비판 대상이 되었고 또 모두 부정되었대. 천인가문설 또한 부정적으로 이제 이어졌대. 근데 이게 여전히 정치 현상에서 사라지진 않았대. 자, 일단 세 번째 시대 드디어 왔습니다. 얘들아, 세 번째 시대는 언제? 송대에 이르러 주희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지? 자, 그럼 네모 같이 써보자. 송대에 이르러 주희. 자, 그럼 세 번째 시대는 언제야? 이제 송나라로 나라가 바뀌었어. 세 번째 뭐야? 송대. 주희는 여기가 조금 헷갈렸거든. 자, 그럼 봐봐. 일단 이 시대에 뭐가 유행했대? 천문학이 유행했대. 그러니까 이제 뭐야? 자연현상을 예측하게 된 거야, 과학적으로. 그래서 점점 제1을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이어졌대. 그래서 이거는 별로 폐기까지 될 뻔했는데, 자, 근데 봐봐. 제1론이 폐기되는 것까지도 이어졌는데, 근데 뭐야? 다시 한 번 더 살린 사람이 누구다? 바로 주희라고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도 봐봐. 다시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교수했다. 자, 근데 송대 제2는 조금 헷갈리게 나왔어. 그럼 일단 분위기는 어땠었어? 송대 분위기가? 천문학의 발달로 이제 사람들이 뭐를 안 믿기 시작했어? 제1론 없애자라고 했지만 다시 이걸 누가 살렸다? 송대의 주희는 다시 뭐 했다? 제1론을 고수했다라는 거지. 왜? 군주에게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흥한다. 계속 그러니까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 견제? 바로 계속 누구 견제? 군주를 경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어떤 방법 쓰겠어? 쌤이랑 좀 같이 봐볼게. 일단 이 사람의 이론이 바로 전반적 대응성이야. 자, 일단 원인 당연히 뭐야? 원인 뭐야? 인간상. 군주가 잘못 저지르면 결과 뭐가 나타난다? 제2가 나타난다는 맞는데, 여기서 형광펜 한번 들어봐봐. 아까 거랑 차이점이 뭐게? 변칙적인 자연현상 이래. 개별적 대응 대신에 그러면 지금 얘랑 차이점이 뭘까? 얘랑 얘들아 차이점이 뭐야? 얘는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왕이 하나만 잘못해도 바로 가뭄이 내린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자연현상도 봤지만 바로바로 그렇게 1대1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때? 전반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다. 전반적으로 뭐야? 임금님이 잘못을 많이 저지르면 확률적으로 비가 올 확률이 높다. 가뭄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희가 뭘 제시했어? 전반적인 대응서를 제시했고, 요거는 뭐야? 변칙적으로 이어한다. 이렇게 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도 포인트가 결국엔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것 같거든? 1대1 대응에서 전반적 대응으로 약간 좀 수정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마지막 볼 건데 이건 너무 쉬워서 빨리 보고 지나가자. 자, 그럼 인과관계란 어때? 물리적 성질만 있어야 된대. 근데 동중선은 이거 동의하겠어? 동중선은 뭐야? 인간과 하늘이 서로 감정을 나눈다 하고 있으니까 나의 입장은 바로 부합하지 않는 거지. 그럼 이제 다 같이 봐볼게. 다에선 어떻게 설명해? 정치 진짜 안 좋을 때는 바로 뭐야?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진짜 세상이 안 좋을 때 일어났다라는 거라. 자, 그러면 동중서랑 주희는 동의하겠어? 동의 안 하겠어? 겁나 동의하겠지. 왜? 이 사람들은 원인을 뭘로 봤으니까? 원인, 인간사.
결과 제2로 봤으니까 둘 다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지문 봤는데 막상 쌤도 분석하고 나니까 진짜 별거 없더라. 크게 서양과 동양에서 이제 뭐 봤어? 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거 봤고, 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막상 좀 쉽게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2론에 대해서 3가지 시대, 요 정도는 좀 가볍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좀 같이 봐보면, 자, 결국에 이 문제가 킬링으로 아마 잡힐 것 같은데, 자, 당연히 얘들아 4번 문제 같이 가볼까? 4번 봐봐. 어떻게 과정 3과 과정 2가 교차할 수 있겠어? 과정 1은 과정 1과 교차하고 과정 4랑 교차한다, 그런 말 나왔었잖아, 그치?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말 되게 어려웠었다, 그지? 인간사와 제2의 인간관계 역전. 어디 역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좀 봐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딴 것들은 다 같이 봤으니까 답지 보면서 마무리 한번 좀 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얘들아 솔직히 이거 혼자도 할만하다, 그지? 그냥 진짜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보고 지나갈게. 왠지 이거 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진짜 종이도 한 장밖에 안 나올 거야. 무조건 뭐랑 뭐랑 비교해주면 돼. 자, 그럼 같이 간디. 1, 2. 봐봐.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어떤 거?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대. 그럼 주체가 누굴까? 나. 생각하는 나.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것의 근거는 주체. 여기서 주체는 나라고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래. 오, 굉장히 쉽다, 그지? 근데 어때? 너무 자기 개인, 자기네 쪽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뭐 터졌노? 2차 세계대전 터지고, 게르만족 자기만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유대인 학살 같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어? 폭력적 경험을 하게 되었대. 그래서 결국 이거 앞에서, 전쟁 앞에서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어때? 이제 주체성이라는 걸 새롭게 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얘들아 여기 봐봐. 결국에는 기존의 철학, 색깔이 왜 안 바뀔까? 이 뭐야? 바로 주체 중심 철학. 두 번째, 이제 레비나스가 뭐를 주장했어? 타자 중심 철학. 얘들아, 타자가 누구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다, 그지? 그러면 진짜 쉽게 말해서 야는 누가 제일 중요해? 나 말고 누가 중요해? 타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계속 나누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랑 같이 가볼게. 레비나스는 인간이 살면서 꼭 뭐 해야 된대? 초월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초월 과정에서 도대체 타자라는 존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했대. 근데 봐봐, 또 똑같은 말 나온디. 기존의 철학은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시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한대. 환원이 뭐야? 환원하다가 뭔데?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타자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레비나스는 어떻게 보고 있어? 주체라는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자,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로 생각한대. 그러면 지금 레비나스는 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너 너무 동일자야 라고 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안 돼. 타인을 내 삶에 함부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타자성이라고 읽어주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1번. 자, 그럼 쌤이랑 개념 나누면서 같이 가볼게. 그러면 레비나스 타자 철학의 중심 첫 번째 무슨 성? 타자성. 비문학 읽으면서 무슨 성 나오면 잘 봐야 된다, 그죠? 타자성이 뭐야? 타자는 내 안으로 함부로 환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얘들아, 타자가 나를 위해 희생한다. 희생까지는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난 이게 조금 헷갈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봐봐. 주위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를 레비나스가 뭐라 그랬어? 동일자라고 했어. 얘들아,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고 했잖아. 동일자는 누구 키워드가 아닌 거야?
레비나스의 철학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아니었던 거지. 자, 그럼 굉장히 쉽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타자성이 뭐야?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같이 갑니다. 자, 두 번째, 타자의 개념을 레비나스는 이제 무슨 성을 통해서 설명한다? 주체성으로 설명한다. 주체성. 자, 근데 주체성은 몇 가지가 있대? 두 가지가 있대. 주체성은 몇 가지가 있대? 두 가지. 자, 그럼 첫 번째가 뭔데? 향유의 주체성. 두 번째가 뭐야? 환대의 주체성.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난 여기가 좀 어려웠어.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안 좋은 거야? 이거 안 좋은 거. 잠깐만.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인간은 두 가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주체성으로 살아야 돼? 환대의 주체성으로 좀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도대체 향유의 주체성이 뭔지 같이 가볼게. 향유는 세모 쳐볼까?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와 행위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은 줄 수 있지만 그를 대신 먹어줄 수는 없대. 그러면 먹는 행위가 뭐야? 바로 향유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뭐 마라탕 먹고 찜닭 먹고 거기서 느끼는 거 향유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가 성립된대? 자기성이 정립된다라는 거지. 자,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 비문학 읽을 때 무슨 성 되게 중요하다, 그지? 그럼 장의성은 누구 키워드야? 향유의 주체성이 키워드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어때? 향유의 대상의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얘들아, 충족된다, 충족 안 된다, 우리 욕구 충족 안 된다, 그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향유하기 위해서 자기성을 확장해 나간대. 그렇다 보니까 어때? 벌써 안 좋은 말 나온다, 그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 초월할 수 없다. 우리 아까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초월할 수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자기성으로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 되게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삶에만 관심 가진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론, 초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읽어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월할 수 있을까? 바로 누구 덕분에? 이기적인 우리가 누구 덕분에 초월할 수 있어? 타자 덕분에 초월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 나는 별로 공감 안 가지만 무조건 환대해야 된대. 우리 인생에서 타자가 왔을 때 우리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받아줘야 된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환대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대는 얘들아 무슨 성이게? 환대는 무슨 성이게? 이제 합쳐야지. 그럼 간디? 환대는 당연히 타자성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타자성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남을 함부로 대하면 돼, 안 돼? 안 돼.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는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 와, 우월한 위치. 그럼 타자를 어떻게 해야 돼? 타자를 무조건 잘 대해줘야 된다. 그러면 빨간색 펜 들어볼까? 여기다. 여기가 중요한 거다, 그지? 무조건 수용하고 우월한 위치.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헷갈렸던 거 자기성 안 좋은 거야. 타자성 가져야 되는 거. 자, 난 여기가 좀 비약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객관식 선지에서 뭐 나왔어? 그럼 일단 레비나스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 가만히 냅두면 자기성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다, 그지? 그러니까 항상 누구 덕분에? 타자 덕분에 우리가 초월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여기 아까 여기 레비나스 있었다,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한 자기성은 포기해야 돼?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욕구 이런 거 포기해야 돼? 그런 건 아니야. 여기 밑에 봐봐.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할 수 있는 존재로 선다라는 거지. 우리가 자기성을 상실하는 건 아니야. 그럼 이 말 무슨 말? 그래서 우리가 내 적당한 욕구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초월적 세계로 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 환대와 4번이네. 환대와 자기성의 관계. 어때? 이기성을 제한하는 거지 이기성을 없애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때? 우리가 초월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가 뭐야? 우리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대상에서 타자를 조금 높은 위치로 올렸다라는 거. 뭐 이 정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 선물 하나만 줄게. 쌤, 저 진짜 이것만 보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이 발책 계속 이거밖에 없어. 이 별표 하나 봐봐.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자, 주제 철학 같이 가볼게. 자, 주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야.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지만 타자를 나랑 동일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끌 수가 없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주체보다 높은 대상에 있다. 이렇게 키워드 대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도 진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봐볼게. 자, 갑자기 뉴 새로운 지문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게 레비나스랑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만 좀 잘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선 인간 어떻게 바라봐? 이기적인 존재래. 이거 공통점이게 차이점이게. 오케이, 둘 다 뭐였었다? 공통점이었어. 둘 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이기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어. 근데 얘는 어때? 어머, 타자랑 얘들아 싸워야 된대. 이거는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인 거지. 그렇지. 얘는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레비나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타자가 있어야 초월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 그래서 국가가 있어가지고 국가 간에 서로 못돼 빠졌으니까 합의랑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타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 합의랑 계약으로 대해야 되는데 레비나스는 어떻게 대한다 그랬다? 무조건적으로 타자를 환대해야 된다라고 좀 봤다라는 거. 근데 난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디? 여기 봐봐. 주체를 대하는 관점 한번 같이 봐볼게. 그럼 봐봐. 주체의 이익은 어때? 제한될 수도 있대. 얘들아, 이 말 지금 어딨어? 인간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주체를 대하는 관점, 주체의 이익은 충분히 뭐 될 수 있어? 충분히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오늘 이 문제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거든. 이 문제 너무 신박하지 않나? 지금 누구랑 토론하고 있어? 난민 신청 어쩌고 저쩌고 요거 같이 보고 있는데 A는 뭐라 그래? 난민 받아들이면 안 된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 배제시키고 있어. 얘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어? 타인을 환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치? 그럼 벌써 게임 끝났네. 레비나스 어느 쪽이야? 레비나스? 당연히 이쪽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타자인 외국인들 어떻게 바라봐? 환대의 대상. 우리 외국인 어떻게 해야 돼? 더 높은 위치로 해야 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좀 당연하게. 자, 그러면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얘들은 지금 무슨 성이야? 자기성 바탕. 얘들은 주체, 환대성 바탕.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선물. 쌤이 봤을 때는 요거 문제 겁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나온다고 하면 이쪽입니다. 타자를 어떻게 바라봐? 초월이 가능한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타자의 예시가 나왔어. 타자 예시 누구야? 난민 신청 받아줘야 된다. 뭐 이 정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자, 뒤에 문제는 다 같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아직 하나 봐야 되는 거 더 있다, 그지? 어떤 거 봐야 돼? 우리 저번 시간에 쌤 설명하다가 말렸던 거, 그거 한 번만 좀 보고 끝내자. 잠깐만.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쌤이 좀 말렸던 거, 규범적 해석까지만 좀 같이 봐볼게. 자, 규범적 해석이 뭐였었어? 표시행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고 이럴 때 오로지 뭐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객관적 의미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객관적 의미가 바로 뭘까?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이 행동 어떻게 이해했을 거야?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지. 근데 쌤도 여기서 말린 이유가 여기가 무슨 경우? 이게 진짜 많았어. 그래서 우리도 경우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봐보자. 자, 이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어떤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을 하는 표시 수령자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표의자의 어때? 진위를 알았다 몰랐다? 진위를 알지 못했어.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야? 표시 수령자가 뭐를 몰라? 진위를 알지 못했어. 진의가 뭐였었어? 아, 진짜 마음 몰라. 아, 진짜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된다?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두 번째 봐봐. 근데 두 번째는 표시 수령자가 진위를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봐봐. 두 번째는 뭐야? 알든 모르든 진위를 알든 모르든 어떻게 돼? 표시 수령자가 뭐 해버린 거야?
과실을 해버린 거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표시 수령자가 뭐 한 거야? 과실을 저지른 거야. 과실이 뭔데? 잘못하는 거잖아. 잘못. 누가 잘못해버렸어? 표시 수령자가 과실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한대. 이번에 누구 인정? 표의자의 주장 인정한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데가 제일 빡쳐? 표의자의 진위와 다를 경우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지. 자, 그럼 특히 어느 경우? 어느 경우의 수야? 이 경우의 수다, 그지? 그럼 누가 지금 억울해 미쳐? 아니 나는 진짜 내 진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표의자의 어때?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지? 자, 그럼 이때 자, 뭐 할 수도 있지만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첫 번째, 표의자가 뭐야? 자기가 좀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하면은 뭐야? 취소할 수 있대. 근데 뭐야? 과실일 때는 이건 뭐야? 취소할 수 없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차이점 뭐야? 착오면 취소할 수 있고 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묻지는 않을 거야. 아마 만약에 쌤들이 예시를 만든다 해도 뭐가 착오인지 뭐가 과실인지는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쌤이 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미지 하나 만들게. 어찌됐든 과실이면 어때? 과실, 잘못을 저지른 자의 주장대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다시, 과실, 누가 과실했는지를 꼭 봐봐. 과실이 누가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견은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럼 쌤이랑 여기 좀 같이 봐볼까? 여기 봐봐. 자, 이렇게 줄 거야. 과실인지. 자, C가 적당한 값이 아닌 가격에 100돈에 판매하기로 한 말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 자, 그러면 누구한테 과실이 있어? 지금 누구한테 과실이 있는 거야? C한테 과실이 있는 거다, 그지? C한테 과실이 있다면 계약 지 맘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있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C의 내용이 주장하고 D가 과실이, 이번엔 누구한테도 과실 있어? D한테 과실 있다, 그지? 그러면 누구 거 인정해주는 거야? C 거 인정해주는 거지.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상대방이 맞는 쪽으로 흘러간다. 요 정도까지만 좀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쌤도 좀 말렸다, 그지? 여기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봐. 근데 나도 그때 이걸 하나 딱 보고 나니까 싶더라. 그러니까 과실이 자꾸 누구한테 있는지만 잘 봐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에 우리 이제 마지막 총정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